예, 이번 시간에 급여 자료 입력 사례를 통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 급여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0페이지의 실무 사례 부분입니다. 자, 혹시 페이지가 안 맞는 분들은 한두 페이지 정도 이동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간이세액 산출하고 급여 대장 및 급여 명세서 지급 일자를 회계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원 등록에서 이미 관련되는 직원들에 대한 사원 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완료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갈 때 최초로 들어갈 때 처음 시작할 때는 F4번 수당 등록을 통해서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당에는 기본급, 가족수당,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야간수당, 월차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족수당은 지급된 내용이 없죠. 급여대장 명세를 보니까 가족수당은 등록을 안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은 보니까 비과세 적용 사원과 과세 적용 사원이 동시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와 관련해서 자가운전 보조금과 관련해서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과 과세 관련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등록을 했고요.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관련되는 식대만 비과세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 처리한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 원까지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당 등록 완료됐고요. 자, 공제 항목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부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장근로, 야간 근로 관련되는 부분, 휴일근로 수당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직원들 등록할 때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급여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수당 등록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귀속은 1월 달이고요. 급여는 매월 25일 날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 날 제가 이미 내용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백두산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직책수당 5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관련해서 백두산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만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35만 원은 비과세 쪽에다가 식대 15만 원 비과세로 처리를 했습니다. 식대 비과세 15만 원은 금액을 총액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5만 원은 자동으로 과세로 분류돼서 세금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요건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에서 개인별 정보 내용을 징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기부 직원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된 내용 확인했고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 비과세 처리, 비과세 요건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세로 23만 원 처리했고요. 야간근로수당 40만 원 비과세 처리했습니다만은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원 등록에서 안기부 직원 보면 직전 연도 총급여가 4,800만 원, 3,0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생산직 관련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급여대장상에서 비과세로 이렇게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과세 부분으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차 수당 과세 부분이니까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송화지 직원과 관련되는 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송화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로수당 25만 원이 사원 등록에서 직전 근로소득 총급여가 3천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정액 급여 210만 원만 맞으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월정액 급여 기본급이 이미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직원도 비과세는 처리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을 자동으로 판단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반영을 해 줍니다. 자, 속리산 직원은 청년이고 9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이고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등록했고 나머지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1월달 급여가 등록이 되고 나면 우리 마감 버튼을 통해서 더 이상 등록할 일이 없으면 F8 마감 버튼을 통해서 마감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마감하신 후에 2월 10날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야 되겠죠. 1월달 귀속으로 해서 지급 1월달 해서 정기신고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간이세액 4명에 1,709만원 해서 60만 7,470원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해서 전자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월달 급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급여로 들어갑니다. 2월 25일 날 해서 누르게 되면 지급일자를 넣게 되면 전월급여 대장을 복사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월급여 임금대장 포함하여 복사하겠습니까? 예라고 누르면 급여 임금대장 복사, 아니요 하면 급여대장만 복사가 되고요. 취소하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가 1월달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마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달에 송아지 직원이 5월 25일 날 퇴사를 했죠. 자, 2월 달 급여 관련되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말정산분에 대한 부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반영을 안 했네요. 자,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 반영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달 급여를 반영을 했고요. 연말정산 2019년도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을 F7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 있는데 역삼각표 통해서 연말정산이나 분납 적용을 선택을 합니다. F11번 분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납으로 가서 연말정산분을 불러옵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있는 내용들을 불러오신 다음에 분납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분납 계산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반영해서 분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월달 분납과 관련되는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F8 통해서 마감을 합니다. 급여대장 마감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납으로 되어 있죠. 자, 마감하신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2월달 분이 되겠죠. 귀속 2월, 지급 2월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추가납부세액 분납 적용하겠느냐? 예라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2월달 원천세액과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분납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감해서 전자신고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3월달 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3월달 급여 관련해서 3월 25일 날 관련되는 부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분납 부분까지도 반영을 이미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분납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릴 때 자동으로 연말정산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분납이 3월달, 4월달에 자동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F7 옆에 있는 역삼각표 눌러서 분납 적용을 통해서 분납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분납 적용을 해 주셔야만이 분납세액이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신 다음에 마감하시고 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3월달이죠. 3월달 해서 정기신고로 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67만 원 연말정산 관련되는 내용들 분납세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감하신 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달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직원은 송아지 직원이 퇴사를 했죠. 그런 경우에 사원 등록에서 그러니까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먼저 퇴사일을 등록을 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날 5월 25일 날 퇴사한 직원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입사 연월일 옆에 퇴사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직원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퇴사 연월일부터 먼저 입력을 하신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자, 5월달 급여 25일 날 지급을 하죠. 전월 급여 대장 복사하겠느냐? 예라고 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를 해서 송아지 직원 같은 경우에는 퇴사 자료에서 이렇게 세액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퇴사자로 표시된 직원은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을 해야 되겠죠. F7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퇴사월 소득세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반영하거나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사월 소득세 반영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환급 금액은 32만 6,5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숫자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해월 이 소득세가 그러니까 함께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결과치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해서 급여 반영을 누르게 되면 중도 퇴사자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시 환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치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 송아지 퇴사자 직원에 대해서 중도 정산 적용했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있는 경우에 정산 적용하고요. 마감 버튼을 통해서 마감합니다. 자, 그리고 5월달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5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죠. 32만 6,500원 환급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내용을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달 급여가 되겠습니다. 6월달 급여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죠? 6월달 급여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등록을 해놨는데 백두산 안기부 속리상 관련해서 상여금 관련되는 정보 다 입력했고 원천세 반영을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급일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급일자를 통해서 보시면 1월 달부터 12월 달 급여까지 전체 다가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12월 달 급여만 지금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네요. 자, 12월 25일 날 급여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시고 F8번 마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달치에 대한 급여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53페이지에 계속근무자에 대해서 1월달 급여 입력한 후에 2월달 급여 반영되는 과정과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 반영하는 부분,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반영하는 부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교재 155페이지에 급여자료 회계 처리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급여자료와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 전표 입력, 우리 회계관리 쪽에 있는 전표 입력에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계 처리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인사급여 쪽에서 원래는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 있는 급여 대장을 전부 출력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직접 세무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입력된 자료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급여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바로 직접 일반 전표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귀속 연월 해서 있습니다. 자, 1월 달부터 1년 12달치 급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처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표 전송된 부분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한 상태에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귀속 연월 제가 처리하고자 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상단 부분 메뉴에 툴바의 메뉴에 보시면 F7 분계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F7 분계 설정을 눌러봅니다. 자, 급여자료 회계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F7 분계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계 설정은 기본적으로 전표 발생 일자를 언제로 할 거냐, 지급 월일로 설정할 거냐, 아니면 귀속월 말일로 할 거냐, 직접 입력할 거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급 월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급여 대장상에 지급 월일이 있죠. 그 내용이 전표 발생일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0번 아니면 1번으로 처리하시는 게 등록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고요. 직접 입력하게 되면 날짜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그 다음에 급여 항목 적용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목명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계정 과목별 합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처리를 해보니까 2번 급여 항목 합산이라고 하는 차변 급여 항목 합산이라고 하는 2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급여 항목별로 전부 다 계정 분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2번 급여 항목
합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룹별 합산은 안 하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설정이 전부 다 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0번으로 되어 있는데 계정별 합산만 2번 선택하시는 게 실무적으로는 편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하단 부분 2번에 공제 항목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 있죠.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관련 거래처를 등록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면서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거래처 등록을 국민연금 거래처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거래처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직원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 구청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편리하게 하신다면 세무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거래처 개수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 국민연금 관련되는 거래처 코드를 일괄적으로 통일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A회사는 1000번으로 돼 있고 B회사는 2000번으로 돼 있고 C회사는 3000번으로 돼 있으면 등록할 때마다 회계 처리할 때마다 혼선이 생깁니다. 근데 거래처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1000번이면 일률적으로 1000번대에다가 같은 번호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회계 처리 관리하는 회사를 회계 처리할 때 규칙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정보를 통해서 우리 분계 설정에서 이 내용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등록을 하시고요. 차인 지급란은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예금이나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게 되면 나중에 통장전표 회계 처리할 때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요. 그러니까 거래처는 채권 채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는데 직원급여라고 하는 거래처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에 대해서 통장전표 처리하실 때 직원급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미지급금 개정하고 바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정리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계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년도에 설정한 게 있다면 전년도 정보를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처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처음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는 다음 연도부터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관련되는 전체 체크한 상태에서 거래처를 체크한 그 급여 자료에 대한 정보를 체크하신 상태에서 F7 분계 설정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체크한 데이터에 대해서 전송된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래처 정보, 적용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된 상태에서 F4번 전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을 체크하신 다음에 F4번 전표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일반 전표 발행하겠습니까? 예라고 누르게 되면 12달치 회계 처리 내용이 자동으로 일반 전표에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생 부분에 이렇게 체크로 표시가 되면서요. 우리가 일반 전표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1월 25일 날 들어가게 되면 일반 전표에 보시면 원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전표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 굉장히 편리하게 회계 처리하실 수가 있죠. 자, 이때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정 과목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인사급여에서 회계 처리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정 과목 등록되는 부분이 있죠. 이 계정 과목 등록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등록되는 건데 사원 등록에서 우리 직원들과 관련해서 추가 사항에 보시면 계정 과목 등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등록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 등록의 계정 과목도 필수 사항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회계 처리 관련되는 부분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제가 지금 방금 급여자료 회계 처리를 1년 12달치를 한꺼번에 제가 자동 생성을 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원천세 신고할 때마다 매월 부분을 자동으로 버튼 한 번을 통해서 일반 점표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훨씬 편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급여자료 회계 처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